김경률 그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왜 이루어진 거냐. 앞서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 기사 제목을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결국 윤신공천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윤신공천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거 사천하냐? 왜냐면 마포울의 한동훈 위원장이 이 사람이 출마할 겁니다. 그리고 손 바짝 들어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영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 제기를 얘기하면서 이거 사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결국 대통령실에서 할 말은 없으니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 윤한대전이 발생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해서 친윤계 쪽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비대위원은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공천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한동훈 위원장 무서워가지고 잘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오후에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고 끝에 내린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내 결심이다 그러면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알렸고요. 마포울 선거구를 포함한 4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인지 김건희의 승리를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김경률 같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계속 좀 제기하고 그거를 여당이 끌어안아 줄 수 있다면 그게 중도 확장 그리고 포용 뭐 이런 전략 아니었어요. 제가 스테레오타입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민주당에 요구했던 게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결정이 외부의 영향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분위기가 이건 아닌데 내가 그냥 결단을 할 거야 예. 이렇게 생각한 건지 압박을 받았는지 예. 이게 중요한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꼬리 자르기죠. 장도영 제가 사무총장은 보기에는 예.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 이것도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얘기한 발언이고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공교롭게 제가 어제 TV 나갔는데 바로 직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인터뷰를 하는 거를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당의 화합과 결속의 장애 요소가 될까 봐 의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과연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는 거겠죠.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경향신문 같은 경우가 사설에서도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제목이 예. 이제 김건희 공격한 김경률의 불출마 윤신공천 예고편인가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결국은 요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요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뒤에 좀 공천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그 대통령실에 선이 다 있는 지금 이 참모 출신이라든가 또 검사 출신들이 지금 편한 자리에다가 다 공천 신청해 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실하고 모종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 보니까 이 공천을 둘러싼 어떤 그런 힘겨루기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밀리는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신문 기사를 잘 보면은 이걸 가지고도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해석이 있고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쭉 밀리나 봐. 그러니까 역시 윤신공천이 되겠지.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한 이제 장동영 사무총장의 말에서 이제 약간 가시를 찾는 그런 어떤 시각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결국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나를 내준 거지 않습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을 대립적인 관계로 본다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를 하나를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취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지금. 그 하나가 뭘까요? 그렇다는 건 어쨌든 공천에서 예를 들면은 그 소위 말하는 윤심 공천을 일부라도 거부할 명분을 취하게 된 거 아니냐.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희망적 사고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보는 신문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시각을 다 설명하는 신문도 있고 예를 들면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양쪽 시각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보수 언론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과연 양쪽에 어느 쪽이 될 것이냐를 이런 경우에는 저 같으면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근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는 전 상당히 의문으로 보는 게 지금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야
이 예를 들면은 윤심 공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컷오프에 지금 관여하는 채점 매기는 사람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비서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채점 매길 때 현역 의원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채점할 거냐?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뭐 여러모로 뭐 이런 이 신문들이 기대하는 구도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전 그게 오버랩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한테 당대표는 하고 예. 울산에서 출마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됐는데. 네. 예. 근데 정반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 그만둬 이렇게 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 그만둬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당대표 그만두고 저 총선 출마할래요? 이렇게 가서 그렇죠.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 공천도 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사실 비대위원장 내려놓고 비대위원 내려놓고. 비대위원 내려놓고 진짜 장이라 그러지 자꾸. 장을 좋아하시나 봐요. 고치장 좋아해. 평론위원장으로 하시죠. 앞으로 위원장 하는 거. 김성환 평론위원장. 김성환 평론위원장. 네. 계속 말씀하시죠. 그거 괜찮은데. 예, 네. 평론위원장. 저 하나 달아줘요. 예. 하여튼 비대위원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윤심 쪽에서 그러니까 윤핵관 쪽에서는 비대위원 내려놓고 총선 출마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하여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앞으로 언급하면 총선 다 없을 줄 알아. 네. 누가 경로했을지도 몰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실의 요로를 통해서 이건 정리하고 갑시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 언급하면 불이익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수 접어줌으로써 뭔가 명분을 취득하게 됐어. 이렇게 이해를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신문들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지 않은 것도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한동훈과 윤석열의 어떤 권력 싸움이랄지 공천 싸움이랄지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좀 표피적인 거고 사실 그 안에는 김건희가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추문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건 여부거든요. 근데 그 진실에 관한 이야기까지 쑥 들어가야 돼. 그게 언론인데 지금 한국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이 하는 거는 그냥 이 사람들끼리 여권 내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싸움 근데 그 싸움의 원인에 관해서는 그 본질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한 채 왜냐하면 이야기하면 그게 가장 불충한 태도니까 뭐 이런 식이라서 이게 참 정치기사나 이 언론이 하는 역할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감춰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번 사안은 딱 한 줄로 요약하면 김건희 건드리면 죽는다. 이 메시지 이상의 더 강력한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동아일보에서 목련 피면 김포는 서울 그 한동훈 그 장관 때였습니까? 비대위원장 때였죠? 비대위원장 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요. 언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엊그제? 김포 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라고 김포에서 열렸어요. 그 자리에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해서 민주당이 경기 분도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데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 김포, 구리 등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역을 다 서울로 만들어주고 경기 남북도 분도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하겠다. 그걸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다 딱 올렸잖아요. 뭔가 불편한 신기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단하다.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왜 어떤 맥락으로 비판을 하는지 그게 나와요. 일단은 동아일보 사설 내용을 김민하 평론가가 소개해 주시면 제가요? 위원장님 시키니까 또 그렇지 앞으로 위원장이라고 평론위원장이 시키니까 평론위원은 그냥 하세요. 아니 그냥 평론가 일개 그래 내가 계속 쭉 할까 그냥 아닙니다. 아니 동아일보는 근데 기사에서도 벌써 이 일종의 팩트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사실상 여당이 이거는 운을 뗀 뒤에 무산 수준에 있었다. 그리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60일 전에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서 이달 10일까지가 시한이어서 이건 사실상 이제 불발로 돌아간 상황이다. 이거를 지적을 하고 있고 사설 제목이 한자로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국 아니죠. 목련 피는 봄 오면 김포는 서울 될 것.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게 제목입니다. 목련 꽃망울은 이미 피었어. 그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미 피었다고. 이거는 국회 입법까지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순에 들어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다. 이 감성적 언어로 한껏 기대심리를 올려놓는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동아일보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경기도 분도를 같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도 서울 인접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서울로 편입이 되면 남는 도시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런 상태에서 경기도를 나누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지방도시가 다 소멸하는데 큰 서울을 만들자는 구상에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저기 경기도 연천까지 해가지고요. 다 서울로 편입해서 연천이 사실 분도도 해주겠다잖아요. 최전선이잖아요. 네. 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이기 때문에 바로 서울이 공격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국방 안보 의식을 튼튼히 합시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연천까지 다 포함해버립시다 그냥.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서울공화국에 네.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자극하려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설 내용 중에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 이렇게 사설에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특히나 사실 보수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통화일보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이것 때문에 동아일보 보수 신문에서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만 남발하는 사기 집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어요. 여의도 문법에 아주 능숙해지셨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여의도 문법이 아니고 네. 제가 중학생 때 많이 하던 문법인데 그래? 네, 뭐 반사 뭐 그런 거잖아요. 그치. 네, 너나 잘해 반사 이런 거잖아요. 아직도 그러면 다. 중2병에서 못 벗어났나?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수준 낮게. 네. 맞아.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막 계속 이재명 대표 시비 걸고 뭐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이러는 게 보수 쪽에서 바라볼 때는 보수 지지자들은 막 속 시원해, 막 괴롭히는 게 너무 좋아, 막 희열을 느낄지는 모르겠으나 한 위원장 개인으로 볼 때는 정치적 자산을 쌓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를 깎아먹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거 한동훈 위원장한테 드리는 조언입니다. 피로감이 쌓이죠. 그리고 제가 이심전심이라고 내 마음하고 딱 맞는 그런 만평이 하나 있어서 꼭 이건 소개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만화? 김민하 평론가 지금 코 벌렁벌렁했어. 만화 좋아하지. 한번 보세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 서울 편입. 저게 한동훈이고요. 총선 후에는 목련은 내년에도 피고 10년 후에도 피고 떴다방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 서초동 사투리, 떴다방 사투리. 우리 그거 얘기했잖아요. 저기 이렇게 햇빛 가르는 저 차양이 있는 걸 봐서 저기가 떴다방이네요. 떴다방이네. 우리 사직 같다고 하니까 사직구장이라고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한 위원장이 막 반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랑 똑같은 거지. 목련 피는 봄이 온다는 게 봄이 뭐 내년에도 오고 후년에도 오고 언제든 오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발하면 저는 올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딱 아주 경향신문 만평의 걸 잘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어법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사소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서초동 사투리죠. 그게 서초동 사투리. 그렇죠. 그게 이제 법정에서는 그런 꼬투리 잡아갖고 의도가 그게 아니고 이런 걸 증명할 때 뭐 유용할지 모르지만 정치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쫀쫀해 보이고 비겁해 보여요. 그렇죠. 아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봐봐요.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나중에 사과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언제 사과 요구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다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는 맞아. 근데 본인이 사과를 직접 요구한 적은 없어. 직접 요구한 적은 없지만 없어. 국민 눈높이 얘기한다는 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든 김건희 여사 직접 나와서 입장 밝혀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 못하는 거 있으면 또 사과도 해라. 이런 맥락으로 다 읽힐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여사에 대해서 불충한 적은 없죠. 우리가 좀 지켜주자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 여사에 대해서 불충한 적은 없습니다. 불충한 사람은 김경률이야. 한 위원장 듣고 계시죠? 네.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위원장이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엄청나게 우리 구독자 늘겠다. 너무 현실한 홍보를.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로 한번 가볼게요. 역사에 남을 재벌 봐주기 판결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흥미롭게.
그렇죠. 웃으면서. 네. 네. 상당히 흥미롭다. 예. 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건 뭐 사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뭐 이렇게 언론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일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무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언론들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같이 기소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나머지 피고인 13명 다 무죄 선고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재판부는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2015년에 이 합병 자체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이라는 검찰의 핵심 이 공소 사실부터 이제 부인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이 합병에 예를 들면 경영권 승계만의 목적이다. 이게 유일한 이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경영권 승계를. 다른 목적이 사업상의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요거를 이제 인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합병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합병 비율을 다소 인위적으로 정하는 바람에 주주들이 손해를 입혔다라는 게 있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지 않다. 네, 이것은 뭐 주주들의 꼭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대목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공시를 제대로 했느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를 들면은 이게 복잡한 얘기여서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는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근데 여기서 신문들의 좀 특징, 제가 본 예. 재밌는 점은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전부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야, 이제 이건 누구 탓이냐? 이걸 신문들이 따지고 있는 게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죄가 난 것 자체가 기소한 검사의 탓이냐 아니면 뭐 재판부의 탓이냐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신문들은 야, 이거 판사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시선도 깔고 있지만 검사가 잘못했다면 어떤 검사의 잘못이냐? 이 수많은 검사들 중에 누구의 잘못일까? 이걸 또 신문들이 열심히 따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누구 탓이죠, 이게? 어떤 검사가 잘못한 겁니까, 이거? 네. 아니, 어떤 검사라니요? 그때 네. 담당한 검사가 어디 저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저기 때 국민의힘에 있는 거 아닌가? 기소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검사 담당했었고요.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된 거는 박영수 특검 시절인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수사팀장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윤석열 이제 팀장이 있었던 거고 그 밑에 한동훈 검사가 있었던 거고 뭐 이랬던 시절인 거고 그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던 것이고 한동훈 차장검사가 있었던 것이고 요 시스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그 당시에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로서 또 이 수사를 책임졌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 이런 데서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예.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무능력한 검사들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아니 사법농단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럼 정유라의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유라의 말은 국민들이 누가 준 보실 거야? 때는 유죄인 건데 네. 유죄 상식적으로 볼 땐 유죄인데 검사들이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한 건 무죄가 판판이 나는데 저는 여기서 경향신문의 기사가 굉장히 날카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당시에 1심 재판하는 지금까지 3년 5개월 동안 공판을 거듭할수록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 수도 줄었다. 이복현 당시 검사를 비롯해서 가버리셨으니까요. 수사 검사 전원이 투입됐던 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은 중도 해체됐다. 선고를 앞두고는 법정에 삼성 관계자들로 채워졌다. 공판 관리 안 했다는 거구만. 그러니까요. 공소유지에 전혀 공소유지 힘을 안 했네. 쓰지 못했다. 재판하는데 그렇죠. 다 정치하러 가셨잖아요, 검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누가 아. 키우냐고요. 재판을 누가 그런데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복권 막 해주고 매일 그 회장 끼고 돌아다니고 술도 마셔주고 뭐 그러니까 검사들이 당연히 다 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수사했던 검사가 대통령 되고 여당의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지금 아, 그것도 모질라가지고 그 회장 맨날 떡볶이 뒤에다가 병품처럼 세우고 먹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누구 탓이냐. 이게 국민 눈높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우리 평론위원장님의 눈높이, 변호사님의 눈높이는 이렇지 않습니까? 네. 저의 눈높이도 비슷한데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양심이 있는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기사 제목이 이래요. 수사심의위 10대3 불기소 권고에도 이복형 기소 강행. 그러니까 이거는 이복형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비어진 문제이다. 기소를 안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복형 검사가. 예. 그럼 이복현 금감원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책임지셔야겠네요. 네. 동아일보가 지목하는 범인은 이복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사설에서도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때부터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 이복형 부장검사가 이끌던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했다. 이게 수사심의 권고를 거부한 첫 사례였다. 수사팀이 전문가의 의견과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기소를 고집한 결과가 전부 무죄다. 검찰로서는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소를 밀어붙인 이 원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대체 뭐라고 할 건가? 이렇게 이복형 금감원장을 왜 기소했냐라고 꼬집고 있어요. 아예 근데 기소가 아니 근데 그렇게 됐다. 쓰면서 정말 진짜 낯간지럽지 않나? 근데 아니,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네? 동아일보가 그나마 양심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왜? 이런 악랄한 사설을 쓰고 기사를 썼는데 왜 양심이 있다고 평가를 하냐? 더한 사설을 쓰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네. 조선일보 기사 사설을 썼는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건은 2016년 12월에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 의혹을 제기한 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집행위원장이 김경률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고 그 다음에 당시 박영수 특검팀 파견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검팀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리고 2020년 9월 달에 불구속 기소가 될 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고 이때 이복현 당시 경제범죄 형사부장이 기소를 강하게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요까지는 비슷합니다. 근데 예. 이 회장을 기소한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이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설마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회장 기소를 반대하지 않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보고를 받았던 걸로 전해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돼 있어서 기소 때 결재선상에는 없었다. 그리고 사설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시작됐지만 실제 수사를 본격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은 설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대 때이던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검찰을 장악했을 때였다. 문정부의 적폐몰이와 반기업 풍조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거 써놨다가 복붙하나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일각의 반기업 풍조, 일부 검사들의 비뚤어진 공명심과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야, 어떻게 이렇게 쓰나.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아침에 이걸 보면서 사실 오늘 상당히 일어나기가 힘들고 졸렸습니다. 어제 가상세계에서 제가 예. 하와이에서 많은 아니, 일을 했기 때문에 예? 예, 하와이에 가가지고 이제 리조트도 만들고 예. 이제 농작물 수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하와이에서. 게임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오늘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예. 좀 졸린 상태에서 신문을 보다가 이 사설을 보고 졸이 확 깼습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쓴다고? 야, 이거를 하와이에서 좋았던 기분이 이 사건 모두가 이렇게 쓴다고? 나 망설이면서. 평생 하와이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제 하와이 가서 기분 좋았지만 이렇게 쓴다고? 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나가가지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다 지시해 이걸? 다 책임져야 되나? 그리고 부장검사 혼자서 다 기소여부 결정하나? 검찰총장 결정 안 하나? 그거 안 해요? 검사 동일체의 원칙 다시 또 꺼내드려야 되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맨날 자기네들이 제일 공정하고 팩트 위주로 이 가짜 뉴스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삼성과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 중앙일보는 네. 오히려 좀 드라이해요 오늘 논조가. 근데 제가 이걸 눈여겨본 게 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이 사건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분리하려고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식물검찰총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사에 이 시작과 중간 지점에 반드시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인물들이고 또 이 시작 지점에는 누가 등장하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요 사건은 기소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수사를 한 방향과는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 결과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입장을 다르게 밝혀야지.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야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입장을 밝히고 좀 더 이 삼성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주식 사고 싶으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를 주식을 가져가지고 경영권을 승계하고 싶으면 저처럼 삼성 주식을 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샀어요? 네. 어느 시점에 샀습니까? 몇 월 달에 몇 년 몇 월에? 분할하자마자 샀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슬픕니다. 예. 얼만큼의 이득을? 아니 저는 이제 손해 봤죠. 손해 보고 팔았고요. 네,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왜 웃으세요? 사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 제일모직을 자기가 갖고 40% 그 아니, 일가가 40% 갖고 있는 제일모직을 뻥튀기 하냐는 말입니다. 주식도 되는 사람만 되더라고요, 늘 그게. 그러게 말이에요. 사적인 감정을 넣지 마시고요. 평생 주식 투자 안 해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밑바닥 뜯어가지고 증거인멸하고 그렇게 네. 했던 건 그럼 다 뭐야? 그게 근데 그것도 특수부 네. 검사들이 그거 다 그걸 잘했어야 되는데 이번 재판에서 그 뜯어가지고 찾아낸 증거 있지 않습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아 그거 왜냐하면 언론에 다 풀어가지고 그 바닥에다 다 숨겼다고 막 그랬또 그렇게 다 흘려줬잖아요. 그렇죠. 증거 능력이 이번에 재판에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기가 막혀요. 네. 기가 막히게 그건 또 증거가 아니라고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고의가 없고 사실은 뭐 경영 승계만 목적이었던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 무죄가 났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렇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서 사면을 했는데 네. 뭐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라든지 구본상 LIG 회장이라든지 980명에 대한 설 명절 특별 사면을 발표를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특별해. 이분들이 그렇죠. 예. 재판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사면을 네. 받으려면은 형이 확정이 돼야 형이 되는데 확정이 돼야 재상고를 하면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형이 확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실 이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거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를 한다는 건데 한 번도 그렇죠. 다퉈볼 기회를 포기를 한다는 건데 저분들이 왜 포기를 할까? 전부터 좀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이 신문에서는. 근데 의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포기를 할까? 사면 받으려나 봐. 다 이렇게 봤는데 예상대로 이제 사면이 됐다라는 거고 그 결과 이분들은 이제 유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도 이 판결과 관련돼서는 형을 하루도 살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 그 점을 이제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 끼어들어 죄송한데 예. 우리 형 확정받으면 형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행을 안 해. 그러니까. 집행 안 한 상태에서 사면해버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집행이 늦춰진 것도 그러니까 형이 확정이 된 거는 지난 1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늦춰진 것도 이제 이제 사면은 한 6일에 한 거죠. 그럼 일단 감옥에 그렇죠. 들어갔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한번 환복하고 그래 뭐몇 밤이라도 자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5일만이라도 집행이 늦어진 네. 것도 그래서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사면에 대해서 사면을 당신들이 받을 것입니다라고 한 어떤 사인이 같은 거 나름대로의 아니야. 시그널 그리고 이 교정 당국이라든가 사법 당국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 이런 이제 포스트에 대해서도 사면할 거니까 좀 기다려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그렇죠. 참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언론들이 일부. 보통 그다음에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아 형이 그럼요. 확정되면 이거 그냥 말도 안 되지. 바로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 비슷한 기대를 한 분이 한 명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입니다. 예. 이분도 그 항소가 상고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네. 사면을 받나요? 라고 언론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사면 명단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네. 그게 왜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 물어보니까 이 김기춘 왜냐하면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지금 이 같이 죄를 받은 게 혐의가 같거든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거든요. 사건이잖아요. 근데 왜 이분은 제외가 됐습니까?라고 하니까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고령인데 이분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경우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보다 국가에 나름대로 이렇게 기여한 바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국가에 기여한 바가 많아서 그것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재밌는 점은 조윤선 전 장관은 이미 구속 기간이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이 지금 받은 형보다 받은 형을 채웠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판결에 의한 형을 추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요거는 넘어간다. 그래서 그 점이 있는데 그다음에 비슷한 이제 이 비슷한 사례가 사실 이 두 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분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군 관계자 중에 이 사면된 분이 있거든요.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혐의로 징역 2년 확정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받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례 사실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사면을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기준은 또 뭐야? 사면의 기준은 정말. 그러면 예. 지금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또 예. 지금 이제 분노하시는 가운데 슬슬 올라옵니다. 예, 슬슬 이제 올라오는 가운데 예. 신문들이 그럼 이런 분노를 막 일면에 반영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이 분노할 만한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일문에 쓴 신문과 안 쓴 신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면에 쓴 신문 어떤 신문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예. 일면에 안 쓴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신문이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있고 예. 다른 신문들 우리가 보는 6개 신문들은 쓴 신문들인데 뭐 화면을 보여주시나요 혹시? 네. 쓴 신문들부터 보면은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 형 확정 뒤 집행 없이 김관진, 김기춘 사면 딱 이렇게 오늘 우리가 화내고 있는 대목을 제목에 딱 써서 네. 분명하게 서술을 했어요. 집행이 없었다. 그렇죠. 형이 확정이 됐는데도. 그다음에 이제 경향신문의 경우에도 윤 대통령, 김기춘, 김관진 특별 사면 이렇게 이제 중립적인 제목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소제목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비판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예.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 그다음에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 김관진, 김기춘 설특사 총선합 보수 끌어안기 의도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죠. 왜 이 사람들을 이제 사면을 했느냐? 그래도 저렇게 정치공학적으로만 보고 저런 태도가 저는 가장 나쁘다고 보는데 보수적인 분들한테도 저거는 모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모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왜 김기춘이나 김관진을 사면을 해야 보수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보수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근데 왜 자신들이 뭐 보수를 다 아느냐 저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이제 예. 신문이 제목을 저렇게 뽑는 거는 네. 지금 저 의도가 아니면은 이분들을 사면한 의도가 뭐냐 국민토감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예. 그런 아마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저런 걸 얘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화면 또 동아일보. 보여주시면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동아일보 한번 더 보여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의 예. 경우에는 지금 김기춘, 김관진 사면에 대해서 우리가 방점을 찍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경제인을 먼저 언급하고 경제인 사진 넣고 있습니다. 최재형, 구본상 등에 대한 이 경제인들의 복권을 좀 우선시해서 넣었다는 점에서 약간 그래도 좀 뭔가 다른 좀 알리바이를 주는 거죠. 그렇죠. 김기춘과 그러니까 이럴 때 김기춘 우리 보통 그런 예, 거예요. 예. 마지못해 이름 넣어놨다. 그렇죠, 그렇죠. 또는 김기춘과 김관진이 너무 돋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최재형과 구본상이라는 이름을 아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예, 이 기업 이렇게 중시하거든. 예. 우리 좀 봐줘. 예. 기업에서 광고 보지. 들어오나요? 네, 당연히 보죠. 예, 물을 좀 탄 거 아니냐는 시각이고 네. 지금 얘기한 게. 그다음에 네. 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아예 없는 신문은 어떤 일면이냐에 대해서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는 이건 아예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안 보이는 저 노란 거. 잘 보면 있긴 있습니다. 잘 보면 저 구석에 예. 우리 신문을 좀 한참 넘기면 뒤에 요 네. 사면 소식이 있긴 있습니다라는 저 공지 같은 거를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기에도 뭐 김기춘, 김관진 얘기는 없고 뭐 특별 사면을 뭐 980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와. 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건 그냥 한참 넘기면 나옵니다라는 네. 거고 아, 뭐 중앙일보는 뭐 아예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대단하네, 일면에 대단해. 사면 얘기도 없다. 그래서 사면 얘기가 있는 신문 없는 신문이 이렇게 갈린다. 예. 근데 그 조선일보 팔면봉 바로 위에다가 올려놨네요. 팔면봉이 이게 굉장히 그 가독성이 높은 그렇죠. 열독 예. 많은 분들이 보잖아요. 오래 이거 읽잖아요. 예. 존재해 왔었죠. 여기 예. 뭐라고 썼는지가 갑자기 안 봤다는 생각이 드네. 뭘 그러니까 썼을까? 팔면봉이라는 이 코너는 네. 주로 비꼬는 용도인데 그렇죠. 이 팔면봉에도 뭐 공천 얘기는 없고 여기는 이제 팔면봉에 오늘 들어간 거는 크게 세 개인데 제가 볼 야당 때 공관위. 그렇죠. 야당 공관위 얘기, 가습기 살균제 판결 얘기, 그다음에 중국 직장인들의 세뱃돈 인플레이션 얘기인데 야당 공관위 얘기가 재밌습니다. 야당 네. 공관위 얘기는 야당의 분열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야당 공관위원장이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에서 이게 사실상 친문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가운데 이 8만 명에서는 대선 섭외한 후보는 당 대표하고 다 하던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책임졌나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조선일보 8만 명에 좀 비꼰 건데. 근데 이 8만 명은 8만 명이고 그 위에 980명 설 명절 특별 사면 12명 가면 나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뇌가 신문을 왜 이렇게, 그 네. 팔면봉 얘기를 꺼냈냐면은 사람들한테 특별 사면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팔면봉이 먼저 눈에 들어오겠어. 이재명 얘기가 난 더 눈에 먼저 들어왔을 것 같아.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 특별 사면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은
결론적으로 그럼 이 특별 사면을 왜 한 거냐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지금 다들 다른 이제 신문들의 경우에 보수 언론 제외하면 비판적이에요. 예를 들면 한겨레 같은 경우 사설에서 단 하루도 형 살지 않고 사면받는 김관진, 김기춘이란 제목으로 말씀하신 바에 대한 비판을 많이 실었고, 또 경향신문 같은 경우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 김관진, 김기춘 사면 남용 편파 소리 안 들리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정말 이분들이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또 국민 앞에 잘못을 좀 호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 저 사람들이 옛날엔 잘못을 해서 죄를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용서해 줄 때가 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해가지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어떤 그러한 의도를 했다면 우리가 인정해 줄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사면권을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게 남용과 편파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특히 이 편파라는 지점에는 야당이 소속된 정치인들 중에는 사면을 이제 받긴 받았는데 무게감 있는 분들은 사면 대상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한국일보 사설의 경우도 김기춘, 김관진 상고 포기 일주일 뒤 사면 총선용 아닌가 요 대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통합용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야권 인사들의 구색을 좀 맞춰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야권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이름이 이른바 이제 정경심 교수라든가 김경수, 예.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이런 이름이잖아요. 근데 싫더라도 이름을 보통은 넣어주는 경우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제 보통이 이제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는 노력을 했는데 그조차도 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면권 남용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사면해 줬던 사람들이 누가 수사한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보통 예. 대통령이 사면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는 거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한 주체는 아니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 진영이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쪽 대통령이기도 진영을 하고. 사면한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전두환이랄지 이런 거를 음. 사면할 때 상대 진영을 사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국민통합 화합 차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고도의 통치행위다. 예.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물론 있어요. 저는 비판적으로 봐요. 비판적으로 그렇지만, 보는 분들도 많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사면은요 대통령이 자기가 칼질 쏙 가가지고 칼질을 막 해. 그렇지. 팍 켜가지고 손에 막 피 묻었어. 근데 쓱 와가지고 권력 잡고 난 다음에 저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 씻는 거야. 그렇죠. 듣고 나서 악수 이게- 청합니다. 예.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이에요. 이거는 원래 제한되어야 해. 이렇게 하는 사면은 이거 사면이 아니야. 자기 혼자 스스로에게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야. 그렇죠. 사면권을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한테 사면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셀프 사면이야 이거는. 게다가 김기춘은 이제 검사 선배인데다가 김기춘이 국가에 기여했다라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아까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승원 PD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있었잖아요. 자백이었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김기춘을 공항에서 만나잖아요. 그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는데 김기춘이 당시에 박정희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서울대생 간첩 조작 사건을 해서 지금은 일본에 사는 그 제일교포 학생을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지금 평생 정신병으로 지금 할아버지죠. 그 완전히 이제 미쳐 있잖아요. 거기서 고문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보통 그 사람의 인생을 40년, 50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관해서 본인이 사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을 해왔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죄죠. 개인적인 죄이기도 하고. 근데 국가가 하는 일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잘못 기소해가지고 게다가 고문을 해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듭니까? 그게 국가에 기여하는 겁니까? 그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조작 사건에 연루됐고 유신헌법처럼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들었던 게 김기춘 검사 아닙니까? 그리고 요 사면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사면을 받은 사람들 중에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형 선고를 실려받고 복권이 됐습니다.
복권이 됐는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다 사면 받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 아니, 대해서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사면 받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언론노조가 성명을 냈습니다. 예. 언론노조 뭐라고 그랬냐면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냈더라고요. 네, 언론장악 홍위병으로 나선 이들에게 범죄 이력을 지워준 보상일 뿐 아니라 언론계 주변의 친정권 날파리들에게 결격 사유를 제거해줬으니 언론장악 돌격대로 나서라는 추잡한 거래인 셈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미 나섰잖아 김장겸. 그렇죠. 이분들은 예. 이미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권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언론 뭐 비판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모종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권을 그게 본인에게 권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남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니 뭐 무슨 인터뷰에 대선 기간 동안에 인터뷰했는데 뭐 이른바 김만배 인터뷰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이거 국기문란이라고 막 하잖아요. 대체 국기는 어디가 있는 거야? 저기 어디 국기뽕이 걸려 있는 거야? 국기는 지들이 국기라 그러면 국기가 되고 남들이 국기라 그러면 국기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한테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바로 그냥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 것처럼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법부에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인정한 사건들의 중범죄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예. 아니 군이 사이버 사령부라고 를 만들어서 정치 댓글을 달아가지고 정치에 개입한 거예요. 이건 쿠데타야. 쉽게 말하면. 민간도 아니고 군이. 네. 예. 그거를 지시한 사람인 거예요. 김관진은. 근데 그런 사람을 앞으로도 사면 이번에 해주면은 앞으로 계속 똑같은 일 반복해도 되겠네. 한 몇 년 고생하면 되지 뭐 그냥 정권 만들어서. 이미 중책을 맡겨갖고 지금 또 활용을 하고 있죠. 정권. 국방혁신 뭐 무슨 예. 위원회인가 예. 부위원장이잖아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그러니까 뭐 무슨 이 사람이 진짜 좀비야. 내가 볼 때는. 끊임없이 살아 돌아와.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이게 예. 지금 좀 가장 핵심은 저 뭐예요?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명품 디올백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건데 뭐 뭐라고 이건 뭐 예상 가능한 거였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조선일보는 그래도 명품백 이렇게 썼네. 예. 예, 명품백 논란에 매정하게 못 끊어 아쉽다. 했는데 예, 제목에 예. 매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매정하게 못 끊어서 아. 제 요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목에 매정하게 못 끊어 아쉽다는 표현을 제가 입말로 해서 예. 그 톤을 말씀드리면 매정하게 못 끊어 아쉽다. 요런 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신문 한번 보여주세요. 예. 동아일보는 뭐라 그랬나요? 예. 윤 디올백 논란 사과 없이 아쉬운 점 있어. 좀 아. 드라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예. 대신에 여기서 이제 디올백 그렇지.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하면서 왜 동아일보는 디올백을 강조할까? 예. 뭔가 불편한 신기가 드러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디올백 예. 6개 우리 신문 보잖아요. 예. 유일하게 제목에 디올백 쓴 데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군요. 저기 종합면이에요. 예. 종합면에도 역시 고집스럽게 동아일보 역시 고집스러워. 디올백을 디올백이라고 부르는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작은 작은 파우치야? 작은 파우치. 아니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김건희 여사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비건백은 비건백이라고 굳이 모든 언론사가 다 불렀잖아요. 비건백 들고 다닌다. 환경주의자다. 개를 사랑한다. 친환경스럽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좋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어제도 다 그 안에 다큐 안에 있었어요. 아, 그게 KBS 있었어? 그 일종의 다큐였어요. 자, 있었구나. 마지막 한겨레 신문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겨레 신문 일면 김건희 명품백이라고 했고 대통령 명시적으로 사과는 없었다. 일면 머릿 기사에 네. 사과는 없었다고 표현한 신문은 한겨레 네. 딱 한 군데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궁금해 봤는데 사과는 없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심리학과 교수가 가르쳤잖아요. 사과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과다. 정확히 사과는 예. 박장범 앵커가 처음 시작할 때 예. 세계에서 제일 비싼 사과는 미국의 애플이고 그다음에 맞아. 한국의 첫 사과다. 질문이 그거였어요. 네, 아. 그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사과는. 그게 또 물가 개사가- 얘기한다고. 또 개사가밖에 없었구나. 물가 얘기한다고 그 대통령한테 쉴드 치면서 예. 일종의 뭐 농담 투로 그 자기 나름의 유머스럽게 어떤 질문을 던진다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 근데 조선일보 일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조선일보는 어떻게 그랬을까? 음. 조선일보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이 행사를 했는데 대통령 사진도 없습니다 이면에 이렇게 불충한 신문이 있습니까? 축구 있잖아요, 축구. 네, 클린스만 사진이 대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네. 사실 이게 김센 거거든. 왜냐하면 그 자정에 그 축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요르단전을 이겨버리면은 그렇지. 오늘 대담이 그냥 다 묻힐 뻔했어. 근데 조선일보 나름대로 저거는 풍자를 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개 숙인 예, 손흥민. 고개 숙인 손흥민과 클린스만이 있고, 클린스만과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서로 간에. 그러면 이게- 클린스만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아니 느낌이 윤석열 그게 대통령이랑 무점수 비교하면 축구다. 물러나라는 거 아니에요? 무점수 그래서- 축구다. 우승 찬스 걷어찼다. 이 좋은 대담, 이 아. 좋은 기자회견 대신에 한 대담을 왜 걷어차버렸냐라고 하는 우리 조선일보의 다큐 대통령 특별 대담도 다큐 형식으로 찍어서 피곤해요. 지금도 그렇지. 다큐 또 다른 다큐를 찍고 있어요. 제가? 우리 피곤해. 저런 제가? 다큐에. 그런데 이게 은유와 비유는 하지 말고 바로 직설로 갈까요? 그런데 이게 늘 보면은 제가 또 이 김성환 이 평론가 위원장님이 예. 아주 옛날에는 예. 미디어 오늘이라는 신문에도 좋은 글 많이 쓰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미디어스라는 진짜 옛날인데. 그렇죠. 예. 아주 옛날인데 저도 이제 미디어스라는 예. 이제 인터넷 매체에 있고 한데 음. 그때 신문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예. 그때 또 중요하게 분석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진 뭐 실었냐 이거예요. 일면에. 그렇지. 예. 사진을 뭘 실었고 어떻게 실었고 중요해. 그다음에 그 예. 실었을 때 표정이 어떠냐 뭐 이런 거 많이 분석하는데 그렇죠. 다른 모든 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다 있어요. 지금 다 있는데 조선일보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매체에 있을 때는 요거 분석합니다. 왜 없을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그럼 과연 요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요런 방식으로 이 특별 대담인지를 했을 때 예. 그거에 대해서 이 신문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걸 안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럴 때는 사설을 보죠. 그러면. 그렇죠. 사설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네. 뭐라고 일단 했습니까? 보수 언론은 대체적으로는 보수 언론 플러스 한국일보 정도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하여튼 설명을 하려고 했고 진정성을 갖고 뭔가 하는 투였다라는 것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는 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엄마 아빠가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혼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 너 좋아 너 노력한 거 알겠어. 너 이런저런 거 그래 한 거 알겠어. 그런데 이 그런데부터 시작하는 게 진짜 기분 나쁜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유가 사실은 더 아픈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사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런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했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사과보다 해명 위주였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인상을 줬다.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문제하고 제2부속실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선정해 보내는 것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제2부속실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덧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 예방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제2부속실 있어도 이거는 예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선일보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인식에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고 대담이라는 형식이 적절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질문자가 단 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기자회견에 비해서 내용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담 방송사인 KBS는 사장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다. 대담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 힘들다. 생방송도 아니고 지난 4일 녹화한 방송이었다라고 하면서 야당의 비판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 반대인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앙일보 사설도 비슷한 톤으로 비슷한 내용의 지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의료 해소에는 미흡했다인 거고 동아일보 사설 제목도 윤 대통령 신년 녹화대담 내용도 형식도 작은 따옴표 치고 많이 아쉽다. 네. 이건 많이 아쉽다. 예. 김민하 평론가가 이 방송이랑 TV 네. 방송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라디오 같으면 귀로 이렇게 다 듣는데 그렇죠. 지금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네. 제가 중간에 잠깐 끊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끊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적절히 잘 끌어주셨어요. 네, 아니죠. 아니. 한방에 얘기를 하려고. 네, 최강시사에서도 내가 많이 끌었던 이유가 그거야. 네, 아니 저도 방송적으로 올바르지가 않아. 끊기는데 익숙해요. 네, 이제 와서 네, 그거는
방송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안 들려서 그래. 안 들려서. 안 네, 들려서 그래. 익숙해요. 네. 조선일보 아까 제목 예. 봤잖아요. 예. 일면 편집 봤잖아요. 예. 편집 사실 아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예. 생각은 사실 좀 들긴 했는데 예. 일종의 새로운 서사를 쓰셔가지고 네. 근데 충분히 전혀 근거 없는 서사는 아닐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었고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내용 형식 미흡 윤대담 앞으로 조심 약속이라도 지켜야. 참 따뜻하다. 예.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 생각하면서 네, 속으로 일종의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포기했거든. 근데 지금의 정국과 대통령에 관해서. 예. 일종의 이걸 보면서 예. 저는 제일 먼저 이 일종의 선수들은 느끼는 건데 그 일면 편집과 그 다음에 사설 제목을 누군가는 만진 흔적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최대한 이거 너무 날카롭게 가면 안 돼. 예. 약간 좀 우리가 그래도 따뜻하게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건 보여줄 필요가 있어. 이런 이제 느낌으로 누군가 사설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사설 다 나와도 대장지 보고 전부 수정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사설 제목하고 약간 톤이 달라요. 뭐냐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최 씨와의 만남을 매정하게 그 목사하고 만남을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는 취지로 말을 했지만 선물을 받은 데 대한 명시적 사과는 없었다. 이건 없었죠. 한겨레 경향하고 톤이 똑같아요. 똑같죠. 여기까지. 예. 누가 들어도 그런 사과는 없었던 거니까. 북을 찬양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괴뢰 역도라고 한 사람이 아무런 제재 없이 대통령 부인을 만났다. 이 뒤부터는 이제 비판적인 논조예요. 검색기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관저 들어가기 전에 예. 그 서초동에 있는 아쿠로 땡 예. 거기에 지하에 뭐 아크로 비슷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예. 지하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복도에다 검색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설치할 수 없어서 몰카를 못 걸러냈다고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통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거기가 한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인 거는 다 알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검색기가 그런 인물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아니다. 김 여사는 그런 사람이 주는 선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물리지 않고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고 카톡으로 아까 미리 또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받기로 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걸 비판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 얘기들이 같이 연결돼 가지고 비판적인 논조가 나오는데 예. 사설 제목은 앞으로 조심 약속이라도 지켜야 앞으로라도 잘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그런 칼럼을 썼다는 거고요. 중앙일보는 그냥 칼럼 제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톤이 비슷해요. 예.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동아일보 내용, 동아일보 사설은 윤 대통령 신년 녹화대담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요 중앙일보하고 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 들어가 있는 내용, 이것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아마 귀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이번 그 대담으로 부정적 여론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몰카 공작임은 분명하지만 국가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가 보여준 공인의식 부재는 실망스러웠고 대북 정책 등 국정에 관여하려는 듯한 발언 역시 대단히 부적절했다.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배우자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한 이번 대답은 국민적 우려를 말끔하게 씻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한다.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동아일보 얘기하면 오늘 재밌는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건 최고 백미예요. 최고 요즘 동아일보가 백미인데. 칼럼의 짱이야. 요 백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딱 한 두 가지만 짚을게요. 그 언론들의 이런 기사들이나 사설을 보면서 좀 답답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단어의 규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명품백, 디올백, 동아일보의 디올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KBS 박장범 기자의 파우치, 이른바 파우치 논란, 작은 파우치. 예, 파우치 논란을 이야기를 했는데 파우치 논란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왔거든요. 세간에서는. 방송에서는 명품백 그리고 디올백 논란 또는 이제 세간에서는 디올백 논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명품 디올백 논란이라고 이야기를 근데 했다는 이것도 측면에서 우리가 가짜 뉴스를 예. 한지는 모르니까 예. 가짜 뉴스 또 퍼뜨린다고 예. 유튜브니까 예.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예. 얘기해 주면요. 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질문할 때 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그럼 외국- 맞아요. 예. 외국 회사 중요해요. 예.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을 어느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파우치 파우치라고 회사라고도 안 해서 예. 어느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분들 단어를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뭔가 축소하려고 했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 그거는 잘못 짜여진 각본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본인들 그런 각본을 짜는 본인들이 멍청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떤 국민도 김건희 여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의 행태를 싫어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분노하는 겁니다. 누가 걱정을 합니까? 누가 이 받은 것을 걱정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이미 지나갔는데. 물론 국가 안보적인 측면이랄지 보안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큰일이 났다. 근데 그거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고 사저 논란이 있을 때부터 사저에서 저렇게 왔다 갔다 출근하는 게 옳으냐.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이 명품백 수수 논란은 뇌물수수와 같은 명품백 수수의 논란은 국민들이 그런 행태를 뇌물수수하는 거를 300만 원짜리 명품백 받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한다고요. 걱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걱정을 해요? 누가 뭘 걱정을 해? 그래야 말입니다. 도대체 예? 누가 뭘 걱정을 하냐고. 네. 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뭐가 유감스럽고 뭐가 걱정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행태를 싫어하는 거라고요. 그런 행태에 관해서 분노하는 거라고요. 게다가 하나 더 사과도 안 하는 대통령의 행태에 관해서 더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 싫어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가 걱정을 합니까? 언론들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게 언론의 사명입니까? 뭘 걱정을 해요? 네, 언론의 알겠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네네. 언론의 사명에 대해서 제가 KBS에 대해서 우리 박장범 우리 앵커 또 아시잖아요. 또 박장범 앵커하고 박장범 앵커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서로 대면대면해요. 예. 그러니까 물어보려면 작은 파우치에 네. 대해서 물어보려면은 앞에 뭐 김건희 여사하고 뭐 부부싸움 했느냐 뭐 이런 걸 네. 물어보던데 그런 걸 물어보지 말고 뭘 물어봤어야 됩니까? 이거 어디냐를 물어봤어야지. 어떻게 됐느냐, 돌려줄 거냐 이거를 물어봤어야지. 이거는 안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KBS 우리나라 사실 언론을 대표해서 KBS 뉴스를 진행하는 공영방송 KBS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9시 질문을 메인 뉴스 하는데, 앵커잖아요. 네. KBS 네. 얼굴이란 말이에요. 네. 모든 기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대통령한테 기껏 질문하는 게 부부싸움 했냐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난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분노 미터가 좀 차시었는데 근데 아무튼 아까 하던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네, 한 그렇군요. 가지만. 네. 또 화내 이 봅시다 또. 몰카 공작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론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몰카 공작이라고 이런 식으로 검사 출신들이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규정을 하는 거는 권력이 규정을 하는 거에 관해서는 의무를 좀 가지세요. 무엇을 위한 몰카 공작이었습니까? 라고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이 한 겁니까? 그럼 북한 사람들이 한 거면 끝까지 진실을 한번 밝혀봅시다. 무엇을 위한 몰카 공작이었습니까? 몰카 공작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김건희 여사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그리고 최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까지 개입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디올백을 사서 들고 한 번 더 가서 그걸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비슷한 말이 나왔잖아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본인이 마치 뭐라도 되는 양? 그 관련해서 자기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를 사람들에게 폭로하게 한 몰카 공작이었어요.
잘못됐습니까? 그 행위나 수단에 관해서는 저널리즘적으로 갑론을박할 수 있겠죠. 그럼 목적이 잘못됐습니까? 그게 북한의 어떤 공작이면 그걸 밝히세요. 그래서 관계 당국이 그걸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빨리 말려줘요. 좀 이제 그만. 박장범 씨가 그걸 물어봤어야 됐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이것도 뭐라 그랬냐면 김건희 여사랑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가 아니라 국정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인 대화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에 가면은 뭐 대화할 시간도 없고 하지만 그런데 많이 얘기합니다.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KBS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재밌는 칼럼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진행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네. 지금 막 얘기하면서 순서가 다 뒤집어졌어. 예, 이거 근데 칼럼을- 중요해 이거. 칼럼을 얘기하려고 제가 네. 계속 얘기를 동아일보의 이 칼럼은 네. 아주 백미입니다. 그래서 네. 제목이 이진영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쓴 칼럼인데 푸틴도 4시간 생방송 기자회견 했는데라는 제목이에요. 푸틴도 4시간 기자회견을 한다. 그렇죠. 생방송으로. 그러니까는 요 제목에 담긴 의미는 기자회견을 왜 안 하고 이걸 녹화 방송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 확인을 해보니까 심지어 독재국가,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도 하더라도 녹화를 하더라도 신년사를 1월 1일 날 녹화해가지고 그날 오전 바로 오전 9시에 바로 내보내더라. 심지어 푸틴은 4시간 생방송으로 내외신 기자 600명을 모아놓고 하더라. 거기서 심지어 대선 출마하지 말고 젊은이에게 양보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근데 거기보다 제가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영방송과 달리 정권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공영방송 KBS가 대통령실이 원한다고 녹화된 방식을 수용한 것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공교롭게도 녹화대상 결정이 공개된 1일 KBS가 이달부터 시행한다던 수신료 분리징수를 갑자기 유예한다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7,020억 원이던 수신료 수입이 4,407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인건비 1,100억 원을 삭감한 긴축 예산안을 의결한 지 하루 만이다. 야, 공교롭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사실은 요 날부터 이게 인건비 삭감하기로 했고 그 다음부터 일종의 요 인건비 삭감하는 걸 전제로 한 경영 체제로 막 돌입을 해가지고 예. 다들 이제 기자 직군이든 PD 직군이든 이제는 수신료 징수하기 위한 대로 다 가가지고 징수 업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됐어야 되는 건데 뭐 이 업무들은 일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제를 지금 갑자기 이 홀딩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게 왜일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이분은 제기한 거예요. 혹시 공영방송이 예, 아니고 관영방송이 되면 수신료 계속 걷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선수들끼리 하는 말로 소위 엿바꿔 먹었다는 얘기야. 엿바꿔 먹었다. 홍보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과연 윤석열 정권이 KBS에 대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서 타격을 입혔지만 그거를 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한전이랑 이렇게 저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좀 사실상 무기한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예하는 쪽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결정할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KBS가 분리징수 결정을 했어? 대통령실이 여론이 이러니까 분리징수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봐주십시오. 이렇게 사실 우회적으로 거짓말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도록 한 거 아니에요? KBS는 그 과정에서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어. 근데 시행 유예는 KBS가 결정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동아일보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네 보니까. 그 전에 그리고 여권에서 KBS 수신료 제대로 걷어야 된다. 안 내고 싶은 사람은 내지 않아도 돼야 된다. 그게 국민의 권리다. 그리고 쓸데없이 왜 그렇게 내느냐라고 조장하고 뭐 했던 김기현 대표랄지 박성중 의원이랄지 뭐 윤핵관들이랄지 이런 사람들 좀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관해서도. 이거는 뭐 정치권의 그 권력에 줄을 대면 얼마든지 말을 바꿔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 데리고 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몇 개월 만에. 지난번에 좀 전조가 있었죠. 예. 강민 사장이 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전제가 될 때 인건비를 막 크게 삭감한다고 했더니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걱정하면서 물어봤잖아요. KBS를 막 걱정해줘요. 전조가 있었는데 인건비 이게- 그렇게 막 1,000억씩 깎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깎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막 걱정해 줄 정도라는 거지. 박장범 앵커가 대통령실에 가면서 혹시 결실을 거둔 거냐 그게
이런 의혹을 제가 아니고 동아일보가 의혹을 지금 제기했다. 그 워딩 그대로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저 근거도 없이 막 저렇게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수신료 수입이 줄어 죽는 줄 알았던 KBS로서는 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됐을 것이다. 녹화 대담 결정과 수신료 분리 징수 유예, 이게 우연인가?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이 한 말이 아니라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이 한 말이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 있잖아요. 그 언급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또 공교롭게 관훈 토론에 참석했어요. 예.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예. 그 언급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또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이죠. 김경열 비대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칫 다 잘릴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폴더 인사하고 뭐 이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언급하기를 꺼려했잖아요. 예. 이미 다 밝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어제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열한 몰카 공작이다. 친북적인 사람이 공격 의도로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라면서도 경호 문제나 여러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걱정할 부분과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 예.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네요. 서로 톤 맞춘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26년 동안 사정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저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DNA가 있대요. 사정 DNA. 사정 DNA. 그래서 자기한테 물어봤으면은 상황이 달랐을 거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안 물어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개인화 시켜버렸어요. 맞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마음을 달리 먹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음을 달리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 얘기를. 그리고 그 대통령이 표현을 쓸 때 이거 정말 계산해서 사용한 표현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매정이라는 표현 또 써요. 예.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예. 저 역시 그럴 때가 많이 있다. 예.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을 일부러 박절, 매정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만나달라고 해서 억지로 만났더니 명품백 작은 파우치를 외국의 어느 회사가 만든 거를 이렇게 안겨주고 가버렸다. 그걸 또 몰카로 몰래 찍었다.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 이게 대통령의 얘기잖아요.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KBS 특별대담 어떻게 신문들이 다뤘는지 한번 볼까요? 예. 한겨레 신문 일면에 한번 봐보시죠. 일면에 국민 눈높이 못 미친 대담 여당 서도 대통령의 아쉽다. 네. 예. 이른바 김건희 그 외국 회사가 만든 작은 파우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니 그 작은 파우치 정말 떠들썩했어요. 자그마한 외국 회사가 만든 파우치지 않습니까? 네. 이 표정과 그 구부정한 어깨와 그 이제 그 묘사가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덩치 크다는 건 뭐 온 국민이 아니까 제가 뭐 이렇게 비해도 될 것 같은데 이만한 덩치 큰 사람 앞에서 이만한 KBS 앵커가 기자가 덩치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기자는 기자대로 당당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덩치가 작더라도 그렇게 큰 덩치가 큰 사람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으로 앞에서 당당하게 앉아 있어야 기자답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앞에서 이거 조그마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그마한 그 외국에서 만든 파우치 뭐 조만한 백이라고 했죠. 예. 예. 아니 제가 좀 안 돼서 제가 대신 물어봐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쩔쩔매시더라고요. 그냥 일반인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비판이 워낙 어제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박장범 앵커가 KBS 어제 뉴스 시작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말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라고 이제 했나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한다. 백과 파우치는 모두 영어이고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 이 제품을 팔았던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우치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다양한 외신들을 봤을 때 뭐 디올 스캔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은 지금 이 사안에서 물어야 될 것들 정확히 묻지 않은 앵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반론을 하시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나 사람이 참 구차하네요. 뭘 한국의 매장 직원이 뭐라고 말하는 것까지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너무 구차해 보이지 않은 기자가 좀 없어 그러게요. 보이게. 그러게요.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말하거든요. KBS 앵커 맞아요. 아, 참. 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격을 떨어뜨리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 내용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 나는 봉사활동했잖아요. 노원구 네. 중계동 백사마을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 대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윤 대통령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을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 사람은 꼭 자기 발언 얘기할 때 꼭 이러더라고. 불편한 얘기하면은 꼭 누가 평가할 것이다. 뭐 예. 여기서 끝내겠다. 야당에 이런 대한 식이에요. 평가는 굉장히 즉문즉설로 하시는 편입니다. 비꼬고 비아냥대고 이런 그러고 거 보니까 따박따박 그러네요. 대들면서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다뤘었잖아요. 그 이재용 재판 나온 거나 그리고 사법농단 재판 다 무죄 나왔잖아요. 그 수사했던 당사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시작했던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수사는 했지만 기소할 때는 없었다고. 그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삼성 이재용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 이제 양승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소 수사 다 네.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물어보니까. 의뢰에 의해서 자기가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죠. 아니 이게 사실은 이 부분 평가를 해야 돼요. 수사로 그 자리까지 간 검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잘한다. 그렇지, 공정하다, 그렇지. 수사 스킬이 있고 특수통이다 이런 평가로 사실은 지금 정치인까지 간 케이스인데 그 수사의 결과들이 판판이 무죄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면밀히 모으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아니, 공판 유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양스 재판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래 길게 유지됐는데 그 사이에 다들 다른 데 가셨거든요. 맞습니다. 전 그게 정말 네. 화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재판이 아니라 이 공판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 그쪽에서 변호인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수사 검사가 나와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없었어요. 핵심 사건은 수사 검사, 공판 검사가 같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본인이 자랑하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샐러드 만들어가지고 먹자고 굉장히 신선한 야채들 갖다 놓고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샐러드 만들어야 되는데 곤죽을 만들어 놓고 수사 잘한다고 하면 그 누가 수사 잘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그 사건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보수신문을 저희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다 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며칠 사이 동안에 그 매체들의 얘기들도 그거예요. 압수수색한다고 그렇게 과잉해가지고 막 바닥 뜯고 막 온 난리를 다 쳐놓고 결국 유죄 하나도 못 받을 거면 그건 뭐 한 거냐. 과잉 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수통이 수사 잘한다는 얘기는 가가지고 그냥 털어 그냥 막 곤죽 만들듯이 다 털어서 싹싹싹싹 갖고 와. 안 되면 또 갖고 와. 안 되면 또 갖고 와. 그리고 그 사람 안 되면 옆 사람 거 갖고 와. 그리고 옆 사람 거 안 되면은 이 사람 거 다른 거 뒤져. 다 뒤져가지고 다 한 다음에 딱 걸고 난 다음에 자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무슨 수사 잘하는 거야. 심지어 이제 말도 그러한 안 되는 과도한 수사를 또 자기 편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전혀 눈 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공정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까 한겨레 신문 사실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고발 사주, 김건희 명품백 이런 건 왜 수사 안 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눈 하나 꼼짝 안 하잖아요. 그거는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예전부터도 얘기하지만 노웅래 의원 국회 가가지고 체포 동의안 제안 설명할 때는 그때는 그러면은 왜 녹음 파일 얘기를 하고 그래? 이제 앞으로는 다 해도 괜찮겠어 보니까. 나중에 그 파우치 관련해서 수사라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수사해요? 대담 이후 지금은 쟁점이 너무 사과로만 또 좁혀져 있는데 심지어 맞아요. 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쟁점이 좁혀져서 정말 초라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요. 김경렬 비대위원. 세상에 공정은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특별 대담에 대해서 5글자만 드리겠다. 대통령이 계속 아쉽다고 했는데 나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다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뭐 심지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진짜 진심으로 못 봤습니다. 못 봤다고 하고 또 계속 물어보니까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쫑쫑쫑 갔어요. 네, 근데 그 말도 참 재밌는 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못 봤다라는 이야기를 그 앞선 날 했던 축구 경기에 비유해서 했잖아요. 이제 그 축구 경기 워낙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축구 경기 안 본 사람이 위너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윤 대통령 신년대담 안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이제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 멘트가 있거든요. 네. 안 했으면 설 연휴 때 클리스만만 욕먹는 건데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아시안컵 결전을 치른 이제 클리스만 감독한테 갈 비난이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었을 판이다라는 지적이 국민의힘 의원한테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네요. 아니, 저는 그 생각했어요. 설날에 모이면 진짜 할 얘기 많겠다. 사람들끼리.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 제가 볼 때는 전혀 플러스가 되지 않는 대담을 한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대담할 거면 설 전에 왜 방영했어요? 모여서 욕하라고요? 왜냐하면 사과도 없고 명확한 해명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었어야 되는 게 영부인 고가백 논란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한 건 맞는지 라든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없거니와 또 하나가 고가백 논란에 대해서 사과도 없고 자그마한 파우치만 남은. 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뭐 지난 정권 때 핍박받으셨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앵커가 뭘 얘기를 질문하겠어요 또. 그러니까 그냥 진행자가 그러다 만 거지. 고가백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동의하는 게 우리가 보통 명품백이라고 쓰는데 사실 본질을 굉장히 가리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럭셔리 굿즈라고 해서 사실 사치품이라고 말을 해야지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말인데 지금 국내의 그런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자기네 브랜딩으로서 단어를 가지고 온 번역이 명품백이거든요. 사실 2022년 한국 사람들 보통 실질 임금 기준에 300만 원 봅니다. 한 달에. 근데 그 300만 원짜리 백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조만한 백이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이 사안을 가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고가백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적확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삼면을 꼭 한겨레신문 삼면을 꼭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한겨레 3면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명품백 대신 조그마한 백. 대통령 앞에서 조그마해진 KBS. 야, 저 이거 보고 빵 터졌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아시겠죠? 아까? 조그마한 백, 조그마해진 KBS. 이게 제목을 너무 삼면입니다. 재치 있게 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권력 앞에 공영방송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전두환, 이진희 대담을 떠올리게 할 만큼 낯뜨거운 내용이었다. 이런 언론 단체 비판이 이어졌다는 소식도 여기 기사에 담고 있거든요. 기자님, 전두환, 이진희 대담이 뭐예요?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저도 오늘 이걸 기사 알 보고 나이가 찾아봤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1980년대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80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기억 네. 잘 안 나죠. 저도 잘 안 나요. 다 아시잖아요. 아니요, 저도 잘 안 나요. 저는 몰라요. 저도 어린 시절이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이고, 심지어 말씀하시죠. KBS 이제 당시에 이제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한 몸이었을 때더라고요. 그 사장이 이제 심지어 맞아요. 사장이 대담을 진행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이제 군사정부가 이제 막 시작되던 1980년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도 아니던 인사에 대해서 이제 이진희 사장이 대담을 했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제 학살자로서의 전두환에 대해서 물어볼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두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뭐라면 꽃길을 깔아주는 식의 이야기들만 해버린 대담이었다라고 하면서 방송가에는 정말 최악의 대담으로 남아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 8월 11일 네. 그러니까 당시 전두환이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어요. 대통령이 취임도 안 한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방송사 사장이 직접 나서서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인터뷰한 거예요. 단독 대담을 한 거예요. 단독 회견했을 때 전두환이 이 담배를 이렇게 권해요. 그 시절은 담배에 관대했던 시절이니까 그 담배를 이렇게 탁 피우면서 그동안 국보위 만드시고 노고가 크신 전 장군께서는 새 시대를 영도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좋든 싫든 맡으셔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요. 근데 담배를 권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이번에 신년대담도 당장 생각이 나는데 그 앵커한테 대통령 자리에 앉아보라고 대통령이 권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앵커가 거기 앉는데 네. 담배를 권하는 모습과 앵커한테 대통령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겹쳐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거 그러네요. 보고 무슨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을 것 정말 같아요. 부끄러운 정말. 상황이죠. 약간 예. 앉아볼래? 그랬더니 얘 그러고 날라가 순간 거기에 의자 앉아? 좀 된 것 같이 보였어요.
있었어요. 그러고서 했던 앵커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대통령의 무게감을 이제 순간 느끼는 시간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든요. 아, 해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아니 그 방송에서 그 보면요. 방송에서? 대통령이 뭐 박앵커 좀 앉아보시죠 이렇게 네. 하니까 그러면 이게 앉더니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통령 자리의 무게를 느껴보는 시간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사실 앵커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러 간 사람이잖아요. 그럼 맞아요. 시청자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지 왜 대통령 자리의 무게를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날 방송의 어떤 무게감을 확 떨어뜨리는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진짜 맞네요. 누가 자기 보고 대통령의 무게감 느끼라 그랬어? 맞아요. 국민들한테 국민을 빙의를 대신해서 했어야죠. 지금 대통령한테 따지러 간 거 아니에요? 사실 어찌 맞습니다. 보면 기자는 묻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지금 취임 100일 기념으로 기자회견한 이후에 언론하고 대담 형식이든 뭐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러면 작년 신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금 물을 게 얼마나 층층이 쌓여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뭐 대통령 의자에도 한번 앉아보고 뭐 본인이 대통령 빙의도 한번 해보고 시간을 그리고 그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 금지법부터 해서 너무 많이 거기에 좀 할애를 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전두환 이진희 대담 그 영상을 한번 구해서 보고 싶어요. 전두환이 그러니까 그 국보위 상임위원장이니까 곧 대통령이 될 그냥 쿠데타 일으킨 신군부의 그냥 그렇죠. 그 꼭대기 1인자였던 거 아니에요. 그 대담을 하는데 담배 한 대 피워요. 담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폈을까? 전두환 앞에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훅 하면서 이렇게 담배 연기 뿜으면서 폈을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예. 옛날에 어른이 이렇게 담배 주면 예. 괜찮아 예. 펴. 그래. 아유 예. 괜찮아 아니에요 안 펴요. 아이 펴. 그러면 받아가지고 이렇게 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연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이렇게 피잖아요 보통. 영상을 꼭 한번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면 예. 이렇게 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훅 하고 이렇게 연기 유튜브에 있을 내뿜으면서 것 봤을까. 같아요. 어떤 그 네. 기싸움이었는지 아니면 네. 정말 아랫사람 같은 아. 모습이었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하대하듯이 대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 영상이 너무 궁금해요. 한번 그래가지고 두 영상을 같이 붙여봤으면 편집하면 좋겠어. 정말 재밌겠네요. 어. 조그마한 그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파우치 이러면서. 예. 그리고 담배 푹 하고 내뿜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언론에서는 이 대담 이후의 반응 어떻게 또 다뤘나요? 또 경향신문도 일면에서 네. 다뤘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신문 중에서 지금 그 특별 대담을 다룬 신문 중에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제일 눈에 띄는데요.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보도하는 톤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고 거기에 따른 뭐 정치권 반응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경향신문은 민심을 먼저 중시했어요. 사과 빠진 대담, 설 민심의 기름.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제 이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에 그 종합면으로 들어가서도 똑같이 이 톤이 유지가 돼요. 시민들이 얼마나 저 특집 대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지, 시민들 디올백을 파우치로 부른다고 진실에 가려지나. 맞아. 딱 저 기분이었어요. 아니 요즘- 사실 영상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우치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핸드백 안에 들어가는 자잘한 것들 넣기 위한 천으로 만든 작은 맞아요. 그 예. 정말 가방이거든요. 네. 그 디올 파우치는 사실은 이름만 파우치지 그렇지 않고 핸드백 대용이죠. 예. 굉장히 비싼 가죽을 쓴 반짝반짝거리는 걸 우리가 다 화면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화면이 없었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거는 저런 말로 가리기는 어려운 시절이죠.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안 써가지고 잘 몰라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찾아보셨다고요? 한 300만 원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더 거기에- 올랐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품절되고 그러면 더 오른다고 하잖아요. 중고 매장에서는 더 비싸게 팔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아무거나 막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비싼 거니까 예. 되게 조심조심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파우치면은 저도 파우치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샘플 넣어놓는 네, 작은 파우치. 화장품 넣고 그렇죠. 원래 그렇죠. 화장품 사면 네. 화장품 샘플 주잖아요. 렌즈 이런 그 거 넣고. 네, 맞아요. 샘플 모아놓은 거 그런 파우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MT 갈 때 이렇게 뭐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축 들고 가는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보통은 우리는 파우치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근데 아니라잖아요. 그 질문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 직원도 그렇게 얘기 안 했다 그러고. 브랜드 이름도 파우치다. 예. 아이 참. 최재형 목사도 파우치라고 표현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경향신문은 제가 지금 그 안에 보였잖아요. 시민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신문이라는 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신문의 논조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신문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그대로도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경향신문이 제일 정확하게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구나, 신문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가 계몽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자의 시각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지 않고 시민들이 이런 반응 보이고 있어라고 보여주는 게 오히려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지금 보여줘야 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김건희, 성역, 국정 마이웨이만 보인 윤 대통령 녹화 대담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김건희라는 이름은 이제 여권 내부에서 성역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저 김경률 거론했다는- 비대위원 맞아요. 한때 한거 거기에 보십시오. 팍 들고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아쉽습니다. 5글자로 그냥 끝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건 또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몰라. 그거 있잖아요. 윤 대통령 그 대선 출마할 때 예. 그때 한 줄 공약 내세웠던 거 있잖아요. 여가부 폐지. 예, 예. SNS에 그렇게 한 줄씩 쓴 거요? 나이가 그 정도는 아닌데 50대 후반인데 굳이 그런 거를 학습을 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반응이에요. 근데 이게 일종의 약간 그런 거 있죠. 이러면은 우리 보통 학창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탁 뒤통수 맞거든. 선생님이 야 뭐야 빨리 설명해봐.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하고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항할 때 쓰는 말투이거나 아니면 굴종할 때 쓰는 어떤 네. 태도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극단과 극단인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저는 어느 쪽입니다. 얘기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 표정과 말투와 이런 걸 종합했을 때는 본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히 납작 엎드리진 않았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읽었어요. 오기로 예, 막 약간의. 밟히지만 나는 오기로 예. 쫙 눈은 막 째려볼 거야.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눈빛은 째려보는 눈빛? 뭐 그런 건가? 그래서 하여튼 비대위원 계속하는 건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리고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다뤘어요. 여당조차 침묵하고 동역해 한 대통령의 명품백 인식. 이거는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한국일보는 국민 대신 질문한 KBS 역할 충실했다 말할 수 있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KBS를 대통령이 미워도 KBS를 더 많이 때리는 거야. 그러면 KBS가 더 나쁜 게 되어버리거든요. 사실 본질은 KBS도 잘못했지. 제가 볼 때는. 기자로서 정말 창피할 정도로 질문을 던진 건 맞지만 네. 본질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약속 대답한 거니까 뭐 그걸 굳이 갈라가지고 따지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네. 또 어쨌든 대통령이 사실은 발언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발언을 한쪽에서는 더 중시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KBS 태도를 더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여야의 반응을 다룬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그죠? 지금 조선일보를 보면은 뭐 야권에서 반성 없는 빈껍데기 대담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것도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 제일 보도하기 싫어하는 신문들이 보이는 태도들이 보통 이런 거예요. 여야. 그리고 끝. 모음집. 없어. 끝. 더 나름대로 더 취재하려고 하거나 더 쓰려고 하는 그 뭔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마지못해 이거는 해야지라고 하는 신문들이 보통 저렇게 해요. 하는데 조선일보가 마침 나오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진솔하게 생각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하고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반성 없는 빗껍데기 회담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렇게 있는데 저기 기사 제목이 먼저 보이나요? 아니면 사진이 먼저 보이나요? 사진이 먼저 보이네요. 그러니까 설 앞두고 했던 여야 대표들의 사진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특별 대담에 대해서 보도한 건 이게 다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보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다른 거하고 섞어서 그냥 슬쩍 같이 그냥 보도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설에서도 전혀 비판하지 않았어요. 조선일보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대 이렇게 탁 때리고 난 다음에 네. 하고 이렇게 멈춰 있는 거 있죠. 더 때리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딱 그런 거라고 오늘 생각하시면 될 것 김민하 같아요. 평론가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혼자서 오히려 더- 원맨쇼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점점 재밌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아마 이제 아까 설민심을 잘 이제 시민의 시각에서 짚었던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이제 요 지나면 여론조사 나올 겁니다. 대통령의 신년대담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는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도 이미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찬성도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이 사안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오랫동안 그 여론조사 지표에서 잡혀왔던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년대담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라는 건 대부분이 지금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반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곤란함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리고 사실 조선일보가 어제는 이 신년대담이 내용이나 형식적으로 미흡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모든 신문들이 다 이어서 사설을 쓰고 있는데 근데 어제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 네. 이렇게 썼어요. 사설을. 앞으로는 그 약속 잘 지켜지길. 이렇게 사설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내용과 형식 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면서 정면으로 비판했는데 조선일보는 한 번 더 나아간 거야. 이미 끝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잘해. 요렇게 사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일보는 이걸 약간 어느 정도 그 왜 간접 사과라는 말도 막 나왔잖아요. 나경원 전 예. 의원이 한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사과로 우리가 쳐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의 그런 스탠스는 일단은 간접 사과지만 일단락 됐어. 약간 이렇게 볼 수도 그렇게 있겠네요. 마무리하고 오늘 신문 싶어하는, 예. 조선일보가 보도한 태도를 보면 아 이제 지나갔어. 이렇게 애써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조선일보 의도가 좀 보이는 거고요. 예. 동아일보가 오늘 거의 백미예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요즘에 동아일보가 이런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동아일보 사람들이 한번 나와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아일보가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윤석열하고 완전히 등 돌렸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동아일보도 사실은 KBS의 그 앵커에 질문하는 태도를 더 시비를 삼은 건 맞아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요.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양쪽 다 사실은 좀 겨냥한 측면이 있는데 네. 내용이 구구절절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리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며 의정과 경우의 문제로 접근해 그러니 매정하게 박절하게 끊지 못했다는 사실상 변명의 장이 되었다. 설령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만났다 해도 그 가방을 왜 거부하지 않았는지 이후 가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후속 질문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원치 않거나 거북하게 여길 질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앵커의 태도를 주로 이렇게 막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같이 슬쩍슬쩍 비판하는 게 뉘앙스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중에서 이런 보수 신문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그나마 제일 세게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게다가 조정엽 논설위원이 쓴 횡설수설이라고 하는 칼럼은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니요, 이거는 오늘 이 6개 신문 통틀어서요. 제일 재밌는 기사. 예. 1등 뽑으라 그러면 저 이 횡설수설 뽑을 거예요. 예, 예. 제목이 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 그 뭐 쪼만한 백이라고 해서 조그마한이라고 우리가 보통 쓰지만 실제 앵커의 발음은 쪼만한이긴 예, 했었거든요. 예. 그것까지도 강조해주는 포인트인데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해놨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굳이 가방이 작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냐라는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감출 필요가 있냐.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앞에 놓고 갔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가방을 받았다는 거냐 안 받았다는 거냐 아직도 맞아요. 거기 놓여 있냐 네. 국민의 질문은 끝없이 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 앵커의 말 단어가 정말 정제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조그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열심히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을 뜻하는 쪼만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건데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의 크기는 작은 것일까 큰 것일까 한 손으로 잡을 만한 크기이지만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한데도 진행자가 굳이 질문해서 가방이 작다고 강조할 이유가 있는지 원래 엄밀함을 요구하는 보도에선 다수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크다 작다 같은 형용사엔 보다를 붙여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보다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조그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너 뭔 기준으로 기자가 조그만이라고 얘기를 해.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도 조그만도 아니고 쪼만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크기가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여기서의 객관적 표현은 300만 원짜리 디올 백입니다. 가격에 맞아요. 대한 맞아요. 이야기를 디자인 해주는 역시 게 디자인이시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좋잖아요. 아니 이거는 더 좋은 방법도 맞아요. 있어요. 가치가 디올 백에서 없죠. 부르는 백을 갖다 놓으라고 가방을 그리고 그 파우치를 갖다 놓으라고. 예. 이거는 백이고 이건 파우치예요. 요만한 쪼만한 거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자, 한국일보에도 여는 명품백 파우치, 야는 빈껍데기 대담, 설밥상 프레임 전쟁에서 비슷한 유로 기사를 썼고요. 전 여기서 지금 또 요 사진이 나왔어요. 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역에서 인사하는 사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 봉사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저 여기서 아까 저 조선일보 사진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매요? 근데 이거 연탄이 묻어가지고 보셨어요? 시커멓더라고요. 연탄이 얼굴도 묻어서? 옆면도 코만 묻은 게 아니라 왜 코에 묻어 연탄이? 아, 코를 만지는 습관 때문에 그런가? 아, 뭐 그건 그러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를 이만큼 묻은 지금 거예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 지금 손자국 있잖아요. 손자국. 마지막으로 설 밥상 잡기 위한 여야 행보가 보도가 오늘 많았는데,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얼굴에 지금 옆에 아이도 얼굴 멀쩡한데 본인은 어디 탄광에서 약간 이렇게 많이 묻히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연탄이 묻어 있어요. 여기 보이잖아요. 손자국이 이렇게 지문 자국이 있어 보이는데 아, 그렇지 않아요? 오른쪽 뺨에. 보통 이런 경우는 그런 거예요. 비대위원장님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 사진 찍히실 거거든요. 이렇게 만져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야지 딱 나가기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나오는 자국 아닌가? 자연스럽게 하다가 찍혔던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예, 근데 내가 너무 사실을 보는 아니 거라. 설마 그렇게 저는 이렇게 잠깐만요,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묻힐 정도로 저희가 정치가 그렇게 아직도 후진국스럽고 70년대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히시고 당황하시는 것 나가야 같은데요. 봉사한 보람이 있고 이게 사진이 잘 나갑니다. 그럼 국민들이 보고서 정말 감동입니다, 따뜻합니다. 이렇게 믿었을까요? 설마. 아니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거 괜히 제가 궁지에 몰릴 것 같아. 잘못 얘기했다가. 아니 근데 네. 얼굴에 요즘에 연탄 봉사한다고 저렇게 얼굴에다가 막 묻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얼굴에 묻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진짜 탄을 찍어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진짜 옆에 막 탄가루가 막 날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묻고 호흡할 때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만져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자연스러움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 여기 지금 댓글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미즈메이라는 분이 영상 직접 보세요. 영상을 보면 지들끼리 일부러 묻히는 거 보여요. 그 봐요. 아, 죄송합니다. 사람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못 보고. 저의 촉을 진짜 너무 하시네. 전 설마. 그러니까 저도 설마. 그죠. 예. 요즘에 이렇게 일부러 뭐 봉사 같다고 근데 묻히면서. 심지어 그 생사람 잡네. 묻히는 장면을 영상으로 노출하기까지 했다는 건가요? 참 그것도 그렇게 쓰신 예. 댓글이 있는데 이거 우리 확인 한번. 타워팰리스에서 하시고 해봐야 어렸을 될것 때부터 같습니다. 손에 물 한번 네. 잘 안 묻히신 분이잖아요. 매봉사님께서 나도 시의원 때 연탄 봉사했지만 얼굴에 묻히지 않았음. 정말 웃기는 초짜. 이건 초짜다라고 또 평가해 주셨네요. 이게 일단 제 얘기가 맞다는 게 확인됐죠. 예, 그러네요. 됐으니까 맞습니다, 억지로 위원장님. 묻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묻히고 난 다음에 나가셔서 이렇게 찍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타워팰리스에 사는 게 창피한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제 인터넷에 또 하나, 이건 인터넷 뉴스들에서 많이 회자됐던 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구마를 드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은 고구마만 먹어도 사진이 찍히고 이렇게 화제가 되네. 큰일 났네. 그러게요. 이렇게 지금 연탄을 묻힌 상태에서 연탄 봉사를 하셨는데 연탄을 전달받은 시민분 한 분이 고구마를 건네셨대요. 고맙다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구마를 먹는 장면이 또 저렇게 막 프레시가 터지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 짤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뭐 그냥 곁다리로 양념 삼아 얘기를 한 건데요. 정치는 뭘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 사진 보면서. 정치는 뭐 동료 시민 얘기하지만 동료 시민의 삶을 체험하는 거 평생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일 거예요. 아마 앞에 범죄자만 놓고 큰 소리만 하고 XX만 얘기하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정치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 배울 때 연탄 이렇게 묻혀가는 일부러 묻히는 방식으로 배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진짜 저 고구마 받는 마음, 고구마 받았을 때 먹을 때 정말 맛있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정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을 맞아서 따뜻한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해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네. 네.